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어요? 4장에서 표본 추출, 표본 추출. 그래서 표본 추출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모집단, 모집단. 뭐라고? 모집단. 영어로는 뭐예요? population. 이건 뭐예요? 샘플링. 이게 뭐예요? 샘플, 샘플. 샘플. 이것은 모집단. 이것은 샘플. 이것은 샘플링. 샘플링 앞에 생략된 단어는 뭐예요?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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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샘플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거 뭐예요? 통계량. 영어로 static.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거 뭐예요? 모수. 파라메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추리통계학 또는 추측통계학을 정의했어요. 합창합니다. 시작.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 또는 일반화시키는 과정. 그런 통계학을 추리통계학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이 표본을 조사하는 표본 추출의 필요성.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첫 번째. 표본 추출을 왜 하느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은 바로 경제성이니까 경제성 차원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단이 유한 모집단이 아니고 무한 모집단 전체를 다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무한이라고 모집단이 무한인 경우면 무한이라는 얘기는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로 많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 모집단도 바로 표본 추출의 필요성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표본을 갖다가 적게 해서 정확하게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 정확성 차원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표본 추출을 하는 필요성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로 파괴 검사가 요하는 경우에 다 파괴해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해서 한다. 그래서 벽돌의 인장, 강도, 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모집단 중에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해도 주소가 파악이 안 되거나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사 불능 모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하는 필요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5가지 정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표본 오차. 합창 한번 해볼까요? 시작. 표본 오차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간단하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표본 오차인데 왜 그런 표본 오차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비전형적인 표본을 추출했다. 비전형적인. 지난 시간에 제가 비전형적인 표본 추출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얘가 뭐였던 기억나요? 뭐였어요? 1920, 30년대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때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어요? 랜든이라는 사람과 루즈벨트였다.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랜든이 이긴다고 했는데 결과는 루즈벨트가 이겼다. 여러분들 루즈벨트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뭘 배웠어요? 뉴딜 정책.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 쩔룩거리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괜찮은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알아준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론조사기관에서 랜든이 이긴다고 했는데 실제는 왜 루즈벨트가 이겼을까? 여론조사기관에서 비전형적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미국에도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상위 레벨이었어요. 상위 레벨. 근데 전화번호 책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전화조사 하는 경우에 만약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조사한다고 하면 누구 의견만 듣는 거예요? 되게 나이 먹은 사람들만 의견만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19일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손들어 보니까 20대, 30대는 안철수를 좋아하고 그렇죠? 예. 또 50대 넘는 사람들은 박근혜 누나를 좋아하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비전형적인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다. 또 한 가지 이제 표본의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의 없는 표본을 추출하려고 하면 우리가 표본 추출 계획을 갖다가 잘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해야 되겠다.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면 문제는 뭔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사한다고 하면은 몇 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그러면 어떤 때는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적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주 중요한 거, 뭐 생명이나 뭐가 망하고 흥하고처럼 무지개 중요한 일은 표본의 크기를 조금 충분히 하면 좋고 별거 아닌 일, 지난번에 예를 들었나요? 건양대학교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맛있느냐 안 맛이 이런 거는 조사해봐야 결과는 똑같아 항상요.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맛없다. 이유가 뭐라겠어요? 혹시 맛없다고 하면 좋아질까 싶어서. 그렇죠? 예. 조사해보나 마나요. 그래서 안 중요한 일, 별거 아닌 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표본의 크기를 줄이고 중요한 일 할 때는 표본의 크기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가 하나가 비표본 오차. 표본 추출 방법과는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오차가 비표본 오차인데 발생하는 이유는 보세요. 발생하는 이유는 부주의, 무지, 측정 도구 잘못. 몸무게를 재는데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시작한다거나 저울눈금이 가만히 놨는데 불구하고 한 5kg 올라가 있어요. 0이 아니고 그런 저울을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전부 다 이 비표본 오차에 해당이 돼요. 또 한 가지는 두 명이 이제 한 사람이 불러주고 한 사람이 입력을 해요. 근데 A, B를 부르는데 얘가 이 친구가 B 했는데 이 친구가 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D라고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대조를 하죠. 다시 한번 대조를 하는데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 때문에 되게 대조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등등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비표본 오차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걸로 기억이 되고 오늘 이제 실제로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확률. 영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확률 표본 추출은 probability sampling 또는 random sampling.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probability도 확률이고 random도 확률이고 또 하나 뭐 있었죠? stochastic. 발음해보세요. stochastic. 확률 단어 3개 배웠어요. 내가 시험 문제에 확률하고 가로에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3가지 쓰면 돼요. probability, random, stochastic. 알았어요? 그 정도 쓸 수 있죠? 네. 못 쓰는 사람은 누구다? 못 쓰는 사람 누구다? 내가 말 안 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확률 표본 추출물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몇 가지예요? 5가지를 열고 한번 합차해볼까? 시작! 단순 무작위 추출법. 단순이니까 심플 랜덤 샘플링. 모집단의 각 객체가 추출될 확률을 일정하게 만들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가로 열고 난수, 영어로 랜덤 넘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학생이 지금 몇 명 수업을 듣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70명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명을 뽑아요. 그러면 하나가 뽑힐 확률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70분의 7이죠. 70분의 70명 중에서 7명 뽑히는 거니까 70분의 7. 그러면 얼마예요? 10분의 1. 그러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10분의 1의 확률을 똑같이 주고 얘도 10분의 1, 얘도 10분의 1, 얘도 10분의 1, 얘도 10분의 1 이렇게 주고 뽑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에요. 그렇죠? 모집단의 각 객체가 추출될 확률을 일정하게 주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너도 10분의 1, 너도 10분의 1 이렇게 주고 뽑으면 그게 단순 무작위 추출이에요. 저 끄트머리는 고용비도 10분의 1 줘야 돼. 저 끝에 있다고 안 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예. 네. 유병모.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난수, 랜덤 넘버 테이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랜덤 넘버 테이블 어디 있습니까? 교과서 뒤에 가보세요. 표 한번 가보세요. 표. 랜덤 넘버 테이블이 있어요. 표 제일 앞에. 표 중에서 제일 먼저 표가 랜덤 넘버 테이블이에요. 315페이지 랜덤 넘버 있죠? 예, 그 우리가 난수표. 난수표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다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그 표가 난수표예요, 난수표. 거기에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몇 자리예요, 숫자가? 5자리. 자기가 한 자리만 보고 싶으면 끝에 한 줄만 읽으면 되는 거고 2자리 보고 싶으면 2자리 읽으면 돼요. 어디부터 읽느냐? 꼴리는 대로. 아무 문제부터 읽으면 돼요. 딱 찍어서 여기 걸리면 거기서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바로 랜덤 넘버에서 숫자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10번째부터 읽겠다. 이렇게. 알았어?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숫자만큼 읽으면 된다 이거예요. 알았어? 예, 여기에 지금 75명 중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럼 10개 번호에 해당하는 것만 뽑으면 돼요. 여기서 1번 번호 부여놓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바로 랜덤 넘버 테이블 샘플링이다. 두 번째는 층별 추출, 층별 추출법 한번 합창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가로 열고 연령, 성별, 종교, 직업, 교육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연령 또 성별이 영향을 줘요? 뭐 여자라고 해서 박근혜 좋아하고 남자라고 해서 안철수 좋아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는 여자를 안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오히려 아줌마가 여자 안 좋아합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통계적으로 별로 유의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연령 영향을 줘요.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예, 젊은 세대는 야권을 좋아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보수층을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야권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엎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엎어지면 혹시 나한테 들어올 게 있을까 싶어. 희망을 하는 거죠. 와야 안 와요? 엎어진다고 오는 거 없어요. 별로 오는 거 없습니다. 네, 오는 거 없어요.
어떤 나한테 오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오는 거지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기대를 그렇게 해요. 혹시 뭐가 좋아질까 싶어서.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거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 아까 어떤 학생이 뭐 직업이요, 직업. 직업이 좋고 소득이 많을수록 보수층을 찍어요. 여권을 찍거나 보수층을 찍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게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예? 종교 영향 별로 없어요. 종교 크게 없어요.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안 나왔죠? 우리나라는 지역이 대통령 선거에 가장 영향을 줘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 이제 호남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안철수나 문재인 중에 단일화가 되면 그 단일화 쪽에다가 호남 사람들은 95% 표를 줍니다. 95%. 그러면 영남 사람들은 박근혜한테 얼마 주느냐? 70%를 줘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 오랜 동안 아마 이번에 틀림없이 안 바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층별 추출은 연령을 고려해서 80대 연령에서 많이 뽑아야 돼요. 20대에서 많이 뽑아야 돼요. 50대에서 많이 뽑아야 돼요. 아니 샘플링 할 때 여러분들 20대에서 많이 뽑아야 됩니까? 50대에서 많이 뽑아야 됩니까? 80대에서 많이 뽑아야 됩니까? 똑같이 뽑아야 돼요? 아, 훌륭해. 어디서 많이 뽑아야 돼요? 20대에서 많이 뽑아야 돼요? 50대에서 많이 뽑아야 돼요? 80대 할머니한테 많이 뽑아야 돼요? 똑같이 뽑아야 돼요? 저 앞에 똑같대. 이제는 어떻게 뽑아야 돼? 똑같이. 그러면 80대 할머니가 우리나라 전체 1000명밖에 없어. 그러면 할머니 전체 다 뽑고 1000명 다 뽑고 50대에 1000명 뽑고 20대에 1000명 뽑아야 돼? 내가 헐 해야 돼. 내가 헐. 재근아 그렇게 안 돌아가냐? 그렇지. 응? 80대에서 제일 조금 뽑고 그 다음 20대에서 조금 뽑고 어디 많이 뽑아야 돼요? 50대에서 많이 뽑아야지. 왜 50대 많이 뽑아? 왜 50대 많이 뽑아야 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20대는 인구가 한 60만 60만 정도 태어났어요. 20대가 지금 연도에 1년에 태어났죠. 60만씩 태어났어요. 지금 50대는요. 50대는 몇 명씩 태어났어요? 90만 내지 100만씩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50대 사람들은요. 1년에 몇 명씩? 90만부터 1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1900 몇 년도예요? 1955년부터 1963년도가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많이 태어났어요. 왜 많이 태어났어요? 전쟁 끝났어요. 그렇지. 전쟁 때는 애를 못 낳으니까 전쟁이 53년도에 하니까 50년 전쟁이라 하니까 전쟁 동안 애를 낳아야 안 낳아요? 피난 가기도 힘들은데 낳겠어요? 난 애는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층별 추출은 무슨 얘기예요? 연령을 하면 많은 층에서는 많이 뽑고 적으면 적게 뽑아야지. 야, 여기서 지역별로 아까 내가 그랬잖아. 호남 사람들은 95%를 야권을 좋아했다 그동안. 이번에 바뀔지 모르지만 영남권 사람들은 70%를 여당을 좋아했다라고 하면 그걸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전라남도에서도 100명, 응? 뭐 부산에서도 100명, 서울에서도 100명 이렇게 뽑아도 되겠냐? 생각해봐. 희재야. 예. 되겠냐 안 되겠냐? 예. 많으면 마음대로 뽑고 적으면 적게 뽑아야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뽑으라는 게 말이 되냐? 공주고 바꿔 빨리. 공주 미닉으로. 아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그 다음 군집 추출은 어떤 거냐? 여기 나온 것처럼 밑에 뭐였어요? 평균 신장.
예, 평균 신장. 우리 여학생들 요새 대학교 1학년 평균 신장은 몇 cm예요? 160? 165? 160이에요? 본인이 작을 때는 줄이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이 53세인데 162인데 162. 우리 아들이 키가 얼마였어요? 184. 184가 평균이에요? 되게 키 큰 사람이요. 키 큰 사람은 속이 없어요. 별로. 꽉 차 있지를 못해요. 우리 아들 보면 차 있지를 못해. 멀대 같아, 멀대. 여기도 보면 그래요. 여기도 보면 키 큰 애가 뭐예요? 실속이 없죠. 되게 키 큰 학생들이 토요일에 수업 안 왔을 거야. 흔들어봐. 키 큰데 왔는데. 도련변이지, 도련변. 고영기 키 크지? 너 안 왔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여고 2학년생들의 평균 키를 알아보는데 여고 2학년 60만 명을 다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엄청 걸리죠? 비용 엄청 걸립니다. 비용을. 예.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아침 6시에 투표 시작해서 밤 6시에 투표가 끝나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요새 갑자기 야권에서 뭘 주장했냐면 2시간 연장하자. 8시까지 하자. 아침 6시,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면 150억이 들어간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은 150억 연장해서 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150억 연장해서 2시간을 연장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금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요, 지난번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제한국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줬어요. 그게 내가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해가지고 일로 가져오는데 예산이 560억이래요. 560억들을 그걸 해요. 근데 몇 퍼센트가 하느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2, 3%밖에 안 했어요. 2, 4% 사람들이 할 걸로 봐서 560억을 드리는 거야. 근데 나는 반대예요. 나는 왜? 한국이 안 좋아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투표권을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떠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 꼭 줘야 될 필요 560억 들여가지고 줬는데 투표해야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돈이 남아서 썩어서 하는 거예요. 썩어서. 돈이 남아서 썩어서. 그러나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선진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선진국이 된 것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흥분할 일이 아니고, 내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비판할 위치에 있죠. 예. 국가의 정책이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판할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죠. 왜? 내가 지식인이니까. 지식인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평균 신장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 30만 명을 전부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대한민국에서 평균이 어디쯤 될까? 서울부터 내 고향 청양까지. 청양에서 조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청양은, 내 고향 청양은 충남의 알프스기 때문에 어때요? 못 살아가지고 키가 못 자랐어요. 저 서울의 강남은 뭐예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하다 보니까 키가 커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 가서 해도 안 되고 내 고향 청양 가서 해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 대한민국의 중심이 논산이다, 논산. 논산으로 와서 그러면 논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샘플역으로 갈 거냐 논산역으로 갈 거냐 고민해야 돼요. 아, 샘플 공부 좀 더 잘한대요. 근데 샘플은 공부하느라고 키가 못 컸을 것 같아. 적당히 돌은 논산역으로 가서 논산여고 2학년에 가가지고 4반을 찍어서 그 학생들을 다 조사해서 대한민국 여고생 2학년의 평균 신장이다. 이렇게 하는 게 군집 추출법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우리 이선희를 위해서 공주 금속류로 하면 돼. 공주로 가서
금속류로 가가지고 2학년 몇 반? 2학년 2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집 클러스터 샘플링이다. 그 다음에 체계적 추출법은, 알았어? 체계적 추출법은 아침에 이제 과장이 와가지고 앞에 밑에 있는 직원한테 야 가서 10개만 시료를 채취해와 이렇게 10개만 채취해와. 그러면은 거기에 오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제품을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긴 후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6번이 나왔어. 따지면 10가지, 9가지 나오는 주사 중에서. 그러면 6번, 16번, 26번, 36번, 46번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뽑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건 샘플링 할지 모르는 확률 표본 추출 개념도 모르는 사람. 그렇지. 싫어하지? 응, 그래. 그렇지. 응? 또 한 가지 방법은 전화번호 책 가가지고 홀수 페이지 위에서 7번째 사람만 다 뽑아. 이것도 체계적인 추출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할당 추출법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많은 쪽에서는 많이 뽑고 적은 쪽에서는 적게 뽑는 방식이에요. 아까 지역에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인구를 고려해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다 하면 1000만 명에서는 100명 뽑고 전라남도 인구가 200만 명이다 하면은 20명만 뽑고 뭐 충남 대전이 300만 명이다 하면 거기서는 30명 뽑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해서 모집단의 특성의 비율을 근거로 해서 뽑는 방식이 바로 할당 추출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법 5가지 다 했고요. 우리 교과서는 좀 다르게 했는데 이걸로 지금 내가 한 걸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비확률 표본 추출법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일 중요한 내용이 표본 설계자의 주관성 판단이 내포되었다. 네? 2가지예요. 한 가지는 컨비니언스 샘플링, 편의 추출 방식. 편의죠. 여기 있는 학생이 자기 언니가 대학원 다녀가지고 논문을 써야 돼요. 뭐 여대생의 뭐 무슨 패션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조사하려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 친구한테 줬어요. 동생한테. 야 동생아 너 가서 학교에 가서 100명 것만 좀 설문지 받아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겠나요? 랜덤 샘플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랜덤 샘플링 해서 이 친구가 설문지를 주고 받아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네 가져오면 어떻게 100명 거 어떻게 받아올 거야? 이 친구한테 주지? 네. 이 친구한테 주지? 네. 이 친구한테 주지? 네. 이 친구한테 주지? 네. 왜 줬어? 그냥 임의로. 왜 임의로? 왜 저 의상학과 가서 주지 않고 얘한테 줬어? 왜? 뭐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편리하니까. 그쵸? 그쪽에 가서 주려고 하면 걔가 해줘 안 해줘요? 나 네가 뭐야 나 몰라 시간 없어. 그럼 끝이죠? 근데 이 친구가 주면 이 친구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얘가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해주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편의 추출 방법이에요. 연구자가 임의로 모집단을 표본을 추출한 방법인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편리하게 아는 사람 사돈의 8촌을 거쳐서 그렇죠? 예. 우리 친구 한 놈이 옛날에 나한테 그래요. 야 다이어트 저울을 만드는 회사에서 설문지가 왔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저울을 출시하면 팔릴까 안 팔릴까? 여기 다이어트 저울 봤어요? 저울에다가 밑에 코드가 있어. 쌀 코드를 누르고 쌀을 올려놓으면 몇 칼로리 나와요. 몇 칼로리. 고기 누르고 쇠고기 딱 해놓고 딱 누르면 600g 넣으면 몇 칼로리. 그런 저울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해 안 필요해 전에? 필요해 안 필요해 전에? 저요? 예. 안 필요해요. 이 친구가 안 필요한 이유는 이 친구는 뭐예요? 지금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없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필요해, 안 필요해, 다는? 필요해요. 이 친구가 필요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배는 부르고 뭐 하고 싶어요? 칼로리는 안 나가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필요해요? 뭐 병원 생활을 해가지고 뭐예요? 무슨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 이런 화 때문에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또 한 가지 분류해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필요할까요?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어떤 사람들이 다이어트 저울에 관심 있겠어요? 살찔 사람. 살찔 가능성 있는 사람, 또 운동선수. 되게 이제 저같이 돈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다이어트 저울에.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다이어트 저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지, 매일 가서 막 노가다 뛰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고기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지. 무슨 언제 고기를 뭐 이렇게 다이어트 따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저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까 한 것처럼 다이어트를 해야 할 필요성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병원에서 어떤 병 때문에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세 번째는 소득이나 이런 수준이 높아가지고 항상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 저울을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 를 이 친구가 가지고 와서 이 클래스에서 조사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섞겠어요? 관심 별로 없어요. 아유, 나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다이어트 한가롭게 그거 칼로리 사느냐. 네?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그 친구가 와서 나한테 상의하길래, 야, 방법이 있다. 설문지를 하여튼 1000장을 구워, 1000장을. 1000장을 하라겠대요. 100만 원을 받고 설문지를 해서 이제 분석해 주는 거야. 근데 20년 전이니까 1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했냐. 야, 서울에서 새마을 열차를 타라. 20년 전에는 KTX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새마을을 타는 사람들은요, 소득 수준 높고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요새는 소나 돼지나 모두가 타요. 뭐를? 새마을 타고 KTX 타요. 20년 전으로 가면요, 새마을 타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만 탔어요. 007 가방에 돈이 있는 사람들. 내가 탔겠어요, 못 탔겠어요? 못 탔어요. 거의 뭐 20년 전에 거의 돈이 없었어요. 예, 20년 전에 20년 전에 월급이 120만 원인데 120만 원 가지고 서울 가면서 25,000원씩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새마을을 타가지고 타자마자 저기 한 전무한테 한 10,000원, 20,000원 선물 하나 주고 거기서 싹 설문지를 딱 나눠주고 새마을에 한 1000명 타잖아요? 1000명? 그럼 싹 놓아주고 대전 오기 전에 싹 걷어요, 한 번에. 그러면 한 번에 설문지를 싹 받아올 수 있죠. 그 대신에 이제 한 5,000원짜리나 얼마짜리 선물 하나씩 주면 새마을을 타면 여러분들 뭐예요? 자리는 좋은데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심심해요. 누가 뭘 주면 관심 있게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빨리. 왜? 그런 데서 조사해야 그 필요 안 필요 나오는 거지. 하나도 안 살 사람들한테 조사해가지고 뭐 나오겠습니까? 조사할 때. 예. 전부 다 뭐예요? 지금 편의 추출 방법, 컨비니언스 샘플링 방법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판단 추출 방법. 판단 추출 방법.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을 갖다가 세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법을 고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통과하기를 좋아할까 안 할까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조사하면 조사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 국회의원의 생각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국회의원의 생각은 그 국회의원실에 같이 있는 누구예요? 누구? 비서나 보좌관이 잘 알아요. 그래서 비서나 보좌관을 통해서 그 설문지를 조사하면
국회의원의 생각을 거의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추출이라고? 그게 무슨 추출이에요? 그게 무슨 추출이에요, 그게? 예? 그게 무슨 추출이에요? 무슨 추출? 판단 추출. 예. 판단 추출. 무슨 추출? 판단 추출.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해서 그 교과서 4장 끝내고 오늘 5장 중간까지 합니다. 5장